2020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어떤 행정 집단은 1년의 절반을 분기로 보지만 학교의 시간 개념은 1학기와 2학기로 절반을 나눕니다. 특별하고 혼란했던 2020년의 1학기, 우리네 삶에 가장 밀접한 행정 집단인 총학은 무슨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와이파이 스튜디오는 이후고등학교 뿌리총학의 공약 이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만에 다른 시도를 하는 와이파이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박다은입니다. 이겸입니다. 사실은 오래 못 갈 줄 알았습니다. 네. 그 미디어 컨텐츠의 윤리를 지켜내는 것도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컨텐츠가 금방 소멸한다는 거를 종종 망각하곤 하죠. 이러한 원칙이 대중의 지지로 만들어진 행정집단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바로 그게 총학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아카이브에 못한 것들을 총학에게 책임을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뿌리 총학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아주 고급손님이죠. 맞습니다. 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후고등학교 2020년 부총학생회장 명식현입니다. 제가 사실 이 코너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게 그 총학의 공약 이행률 자료였습니다. 네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총학이. 그렇죠. 그런 1학기 결산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다. 이 쉽다라는 거는 뭐 이해하기 쉽다라는 뜻보다는 제가 받아들이기에 많은 것들이 좀 축약되었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물론 그렇게 만들어진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네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부분 그 공약 이행률 자료라는 게 아마 이제 보신 분들 알겠지만 공약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 거기에 이제 색깔별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공약과 완료된 공약, 아직 시행되지 그렇죠. 않은 공약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표현이 됐던 그런 자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생략이 되어 있고 그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올라갔냐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뭐 따로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 자료가 원래 전체 학생들을 위해 공개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는 아니었고요. 사실 총학 내부에서 저희가 또 우리 뭐 전체 총학 안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가 이제 할당돼 있고 그게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일단 총학 안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의 진행 상황이나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표기만으로 서로 이해가 가능했고 그 자료를 보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진행도를 점검했던 그런 회의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행이 할 때 사용됐던 자료와 동일한 자료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학생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때 이 자료를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 괜찮다는 판단이 나서 업로드를 했던 건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부분이 축약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찾아보신다면 어떻게 찾아보실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한눈에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2학기 준비하면서 한번 1학기 때 했던 것들을 좀 보기 쉽게 정리하는 과정을 가진 다음에 공개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총학 안에서만 볼 때는 축약되어 있어도 이제 어떤 맥락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쵸. 이게 학생들과 공유가 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축약돼 보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사실 모르니까 이런 개인적인 동기로 시작했던 건데 사실은 그런 궁금증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총학은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치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 집단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국회나 정부가 뭘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학생들도 총학이 뭘 하는지 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역할은 아마 와이파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감시자로서의 그 역할이 아닐까 싶었고요. 맞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대외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매번 총학에 대한 항상 고민이고 네네. 그 고민은 사실 매년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했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랑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그 밸런스가 중요하죠. 어느 정도
간략하고 중심되는 내용 핵심을 뽑아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럼으로써 이제 소외되는 대상 없이 고루 전달이 쉽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또 중요하겠고, 동시에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좀 투명한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총학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공유하는 거는 쉽죠. 사실 회의록 전체를 그냥 공개하면 되고 나왔던 자료들을 그대로 공개하면 어차피 그게 구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서는 뭐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총학이 갈소화된 자료를 좀 고집하는 이유는 일단은 봐야 어느 정도 흥미를 갖고 다른 정보들을 찾기 시작하고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달하는 처음의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핵심을 전달을 하고, 다만 구체적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공유 가능한 모든 자료들은 이제 아카이빙을 해놓고 이제 원한다면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총학이 했던 방식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총학에서 하고 있는 뭐 99초 브리핑이라던가 네네네. 아니면은 뭐 짧은 카드 뉴스라던가 거기에 담기지 않는 맥락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것조차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둘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거는 사실 모든 학년회가 가지고 있고 모든 총학이 가지고 있고 모든 자치기구가 가지고 있는 갈등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인 전달 방식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태도는 간략화되고 핵심적인 내용을 원하는 분들에 맞춰서 제작이 되되 그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학생분들이 그 정보를 찾아보는 게 어렵지는 않게끔 그거에 너무 많은 수고가 들어가거나 너무 번거롭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총학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구체적인 맥락을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만한 거는 아무래도 이런 회의록이라던가 네네. 그런 게 될 테고 좀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고 있는 99초 브리핑이라던가 네네. 카드 뉴스라던가 그런 쪽이 되겠죠. 학년회에서도 그렇고 총학에서도 네네. 그렇고 매번 비슷한 플랫폼에 매번 비슷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홍보를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애티튜드가 거기서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지난번엔 불시총학은 이랬고 이번엔 뿌리총학은 굉장히 색다른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네 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학생들이 뽑은 거는 그런 총학이나 학년회겠지만 학생들이 소통의 마음가짐이 그렇다고 변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고요. 정신 차려주세요. 총학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 공유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맞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학생들과 나누고 또 공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개인 학생이 아니라 총학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99초 브리핑이라던가 아니면 또 카드뉴스에다가 이런 안건이 있었다고 올리기가 뭔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선에서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 그런 어려움도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물론 명시형 씨도 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개해드리자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까 애겸 씨가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 총학 차원에서 뭔가 안건을 받으면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사안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가볍지만 소소한 그런 사안 그런데 좀 학생들의 니즈가 담겨있는 그런 사안이 올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총학이 중요성과 심각성만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뭐 가정에서의 폭력이라던가 어떤 형태의 폭력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들
사실 총합 차원에서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전체 다수를 위한 절대적인 해결책이나 아니면은 뭔가 건설적인 무언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어떤 특정할 수도 없는 개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전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인간적인 판단과는 다르게 총학차원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거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진행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총학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제 교사회나 다른 부분이랑 다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이나 이제 학교에 있는 기반 시설을 연결을 시켜드린다든지 그런 개인 안에서 해결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총학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개인적인 문제 해결은 사실 저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관과 연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그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시스템이나 전체의 문제로 퍼져나갔을 때 책임은 총학의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감지하느냐 못하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거든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정말 다수의 의견이 되고 전체적인 흐름이 되고 어떤 큰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캐치하는 건 총학의 역할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잘 구분해서 판단하는 게 우선 상황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또 대나무 숲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주세요. 그런 고민은 와이파이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예전보다 사용자가 많이 줄었다. 네네네. 네. 이건 뭐 대나무 숲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와이파이 페이스북에도 그게 보이거든요. 뭐 조회수가 2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은 절반이 썰려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물론 대나무숲이라는 커뮤니티가 어떤 많은 조회수를 필요로 하고 또 아주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어떤 이용의 폭이 줄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수치적이고 데이터적인 뭔가를 확인을 아직 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올라가는 게시물의 수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은 크게 막 성장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거나 참여자 수가 적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게 뭐 부정적인 효과라 어쩌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본 부분이기도 하고 그 대나무 숲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부터도 이 접근성 이야기는 항상 나왔던 그렇죠. 매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언급하신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 소리 총학에서도 계속 집중하는 부분이 안정화, 어느 정도의 불안정했던 것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옮겼을 때 그게 안정적이고 잘 운영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일단 없었고요. 하드웨어적인 그런 공간에 관련되고 좀 물리적인 무언가보다는 그 내용, 그 계속 언급되었던 내용이나 어떤 대나무 숲 안에서의 고쳐져야 되는 점, 페이스북 자체가 아니라 거기를 바꾸는 게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나무 숲의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고 또 안정적으로 고치는데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대나무 숲 운영은 작년에도 한 차례 뭔가 정비를 할 정도로 항상 화제에 오르고
그만큼 그 뜻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나무 숲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조회수 감소라던가 아니면 대나무 숲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게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냉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대나무 숲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환경이 갖춰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대나무 숲이 아닌 곳에서 총학이 그런 학생들의 소통 욕구를 받아들이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대나무 숲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일단은 대나무 숲을 배제하고도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플랫폼은 공식적으로 보자면 뭐 건의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자보, 뭐 이야기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정말 건의를 오프라인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공적인 영역이고 네. 굉장히 다수를 실제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함께 이야기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그런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공적인 영역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떤 건강한 이야기 방식으로 나갈 수 있게 표출할 수 있는 곳, 좀 부담이 좀 덜하게 표출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의 필요성을 느껴서 아마 대나무 숲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목적성이 있다 보니까 대나무 숲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다시 그런 공적 영역으로 좀 건의의 성격을 띤 그런 무언가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 방식 중에 하나로 대나무 숲이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상의 무언가라고 한다면 총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 학생 개개인 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창의적인 방법이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아마도 그 안에서 각 학년회라던가 아니면 그 개인이 방법을 저는 충분히 찾고 있다고 봐요. 이런 감소 현상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니면은 좀 인스턴트식으로 소비되고 좀 가십거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이랑 구성원들, 교사라는 구성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오프라인으로 가져오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그거에 어느 정도 지지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신 차려주세요. 이제 총학이 지난 12월에 당선이 됐고 네. 2월부터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학기 동안 뭐 다사다난했지만 총학은 어떤 일들을 처리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1학기 진행을 하면서 저희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안건이나 공약을 처리했다라고 성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총학 안에서는 아시겠지만 각각의 팀과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네. 거기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책연구부, 정책연구부가 있죠. 정책연구부에서는 학생 조직도 정리랑 이제 자치교육 강화도 뭐 실행을 했고, 네. 또 신학기 준비를 또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아마 총학을 처음으로 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18기 여러분들은 그리고 정책연구부는 이제 자치기구에 관련해서도 되게 많은 부분을 처리했고, 시청을 받아서 7개 자치기구가 운영 중에 있고 정치나 교육이나 성, 급식 등등등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총학에서 메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전문적인 부서로 보내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시즌도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부인 문제라던가 외부인 출입에 관해서도 굉장히 계속 이어져 왔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전후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부. 네, 커뮤니케이션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속 얘기한 대나무숲과 건의함에 대한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카카오 채널 들어가시면 뭐 지금 친구가 많이 추가되어 있지 않은 거를 봐서는 뭐 아직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됐거나 아직 참여가 좀 저조한 것 같은데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온라인 플랫폼들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부는 오프라인보다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에 훨씬 더 집중을 해서 다루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건의함도 사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계속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행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체계를 기획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 뒤에 총학이 원한다면 이어가질 수도 있고 일단 그런 기반이 되어 있다는 점 일단 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월 학기마다 진행되는 소통 방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카드 뉴스나 99초 브리핑 영상 또 피드백이나 지지율 조사 같은 걸 이제 기간마다 진행하는데 그런 것도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TF팀. TF팀이 좀 이겸 씨가 계신 TF팀도 있는데 이게 총학 내부에서 말이 어렵다. TF가 뭐냐 그런 의도가 있어서 또 저희 총학 안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것 노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좀 어렵지 않게 말 쉽게 하기. 네, 말 쉽게 하기 쉽게 나흘과 사흘을 잘 구분 못하고 그럽니다. 네,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담 해결부라고 비교적 쉬운 전담에서 해결한다. 전담 해결부라는 부서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자보 후속 처리를 사실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거에 준비해왔는데 아직 본격적인 뭔가 시행에 들어가거나 할 사례가 아직 없어서 대자보가 없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앞으로 뭔가 대자보가 붙거나 뭐 처리할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건의함이나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비상시적인 안건들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에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적절하게 맡아서 의견을 수렴해주거나 그렇게 판단해서 처리하는 일들을 되게 폭넓게 담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고 그리고 학사 일정 변경 같은 이제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해서 교사회나 다른 곳에 전달하고 하는 일들을 맡고 있고요. 사실 거의 모든 안건이 한 번쯤 거치고 지나갑니다. 네네네. 사실 자기가 하는 일을 과대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작게 말한 겁니다. 그런구나. 네. 아무래도 시작점에 있지 않나 많은 안건들에. 사실 할 말 많은데 해주셔도 됩니다. 공적으로 인증을 받으니까 또 그런 안건들이 들어와서 진행이 되거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TF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잘 판단하고 이제 적절한 방법을 고안해서 적절한 곳으로 넘기거나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에 따라 이제 적절한 방법을 하고 있고요. 대표자팀. 저를 포함한 대표자팀은 이제 저를 포함한 3명으로 회장님과 이제 교사 김다호 선생님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자팀은 이제 다른 부서에 넘기지 않고 대표자에서 처리하고 있는 안건들과 이제 공약들을 몇 가지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 종소리 공모전 같이 중학교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침 공시에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크게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그리고 또 양식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또 공지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좀 그런 곳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공약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신입학 준비에서 아마 대표자 팀도 열심히 힘써서 이유익기나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에도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앞으로 뭐 진행해야 될 것 남은 것을 정리해 보자면 이제 이웃 교육 공동체 성격 정리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학부모와 관련된 안건, 학부모의 소통이나 협력에 대한 안건이 있었고 또 대나무 숲을 이야기하면서 대두되고 있는 건강한 담론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좀 검증이나 논의가 필요하다. 네,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